자, 이번 시간에는 인버터 바이패스 Y델타 구동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 때는 인버터로 이제 구동을 하다가 인버터가 이제 혹시 고장이 나거나 다이렉트로 이제 모터를 이제 구동하고 싶을 때는 바이패스로 전환을 해서 Y델타 구동으로 이제 모터를 돌릴 수 있는 그런 회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좌측에 보시면 이제 요 그림이 인버터 이제 파워 회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패스 파워 회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그넷들을 5개를 이용해서 이제 인버터 바이패스 Y델타 구동을 이제 그려온 거고요. 그리고 우측에는 인버터를 운전하기 위한 이제 접점 회로를 좀 그린 겁니다. 요 설명이 끝나면 이제 마그넷들을 이제 구동할 수 있는 시킨수 회로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여기서 이제 모터를 인버터로 이제 구동을 하기 위해서는 마그넷가 몇 번이 붙어야 하냐면은 1번과 2번과 전원이 통과되면 4번이 붙어야 되겠죠. 그러면 인버터 쪽으로 모터 6가닥의 전원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인버터 구동 시 마그넷 1번과 2번과 4번이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붙었다가 이제 그 바이패스로 전환을 했을 때는 1번과 2번이 떨어지겠죠. 1번과 2번이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다 마그넷가 다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돼버리면 자 이제 Y 구동을 해야 되겠죠. 그럼 Y 구동을 하기 위해서는 MC 3번과 그리고 MC 5번이 붙겠죠. 요것이 이제 Y 구동이 되겠죠. 그러면 MC 3번이 붙고 이쪽으로 전해가고 3가닥이 짬바 잡히니까 Y 구동이 되겠죠. 그리고 난 뒤 5초 있다가 5초나 10초 정도 있다가 델타 구동으로 4번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요게 떨어지면서 델타 구동을, 그러면 Y 구동일 때는 MC 3번과 5번이 붙고요. 그리고 델타 구동일 때는 MC 3번과 4번이 붙도록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파워 회로를 이제 구성하면서 Y델타 구동으로 이제 구성이 인버터를 구동하다가 이제 Y델타 구동으로 바이패스일 때 Y델타 구동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는 겁니다. 금방 설명드린 것이 인버터 바이패스 Y델타 구동의 이제 운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측에 있는 건 우리가 LSS100이라는 인버터에 대한 이제 기동 회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시킨수 회로를 좀 전에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인버터가 전원이 들어갔을 때 R1에 A 접점이 붙어보는 P1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면서 인버터가 구동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릴레이 3번은 이제 말씀드릴 거면 상태 접점입니다. 이제 인버터의 상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4V가 나와서 실질적인 접점이 이제 시퀀스 회로의 접점과 연결이 되면 같이 연동해서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 연동이 되면 이 상태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A와 C 담자들을 뽑았을 때는 요거는 이제 무접점으로 이제 알람 접점이 인버터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리셋 버튼은 EOCR 리셋 버튼과 이제 연동이 돼서 이 버튼 EOCR 전환을 이제 누른 버튼 지지로 차단을 했을 때 요거에 붙으면서 인버터 자체에 리셋까지 이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4번을 이용합니다. 요거는 이제 인버터 시그널, 그러니까 모터 회전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이제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반적인 로컬 리모트에 대한 셀렉터 스위치가 시킨수 회로로 설명이 될 거예요. 그러면 리모트로 이제 전환을 했을 때는 DC 0에서 10V를 외부에서 출력을 주게 되면 인버터 회전 속도가 변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겠죠. 그러면 로컬로 갔을 때는 실제 이제 0에서 5kΩ으로 해서 조절을 해서 차측이 인버터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는 회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이제 보시고 이해를 하시고 난 뒤에 요거와 이제 시킨수 회로를 다음에 설명을 드릴 건데, 그 부분들과 연동을 잡으셔서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 부분들 먼저 기억하세요. 인버터일 때는 MC 1번과 2번과 4번이 살고, 그리고 바이패스일 때 Y일 때는 MC 3번과 5번, 델타 구동일 때는 3번과 4번이 산다는 것들을 이제 이 회로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시킨수 회로로 이제 그릴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는 그림이 인버터 바이패스 Y델타 구동의 시킨스 회로입니다.
자, 어떻게 이게 그 인버터 회로로 이제 절안됐을 때 인버터가 구동되는지, 바이패스로 했을 때 어떻게 해서 바이패스로 구동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Y델타 구동으로 운전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자, 요 좌측에 있는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자기 유지 회로입니다. 셀렉터 스위치 로컬로 놨을 때는 온 됐을 때는 릴레이가 자기 유지돼서 요 접점이 붙게 되겠죠. 요렇게 이제 릴레이 1번을 살리기 위한 접점이라 보시면, 이 자기 유지 회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모트일 때는 외부 접점을 붙여버리면 이 릴레이 1번이 살고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럼 요 기동 회로의 자체를 요걸 기동 회로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동 회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바이패스하고 인버터를 구동시킬 수 있는 이제 시킨 회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좌측에 있는 부분은 표시 회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온오프 이제 알람에 관련된 이제 램프나 이제 외부 접점을 받을 수 있는 이제 표시 회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요게 진정한 이제 회로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인버터 쪽으로 셀렉터 스위치를 돌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좀 전에 이제 파워 열애를 했을 때 MC 1번과 2번과 4번이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인버터가 이쪽 이제 그 인버터 쪽으로 왔을 때는 2번과 MC 1번과 마그네틱 2번이 살겠죠. 그러면 마그네틱 1번이 이제 접점이 여기 붙으니까, 그러면 마그네틱 4번이 삽니다. 그럼 마그네틱 2번이 살면서 요 접점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 회로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이 되겠죠. 파워만 들어가도록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1번, 2번, 4번이 살도록 구성이 되면서 이제 인버터 쪽에 이제 전원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동 회로를 릴레이 1번이 살게 되면, 릴레이 1번이 살면, 그러면 요게 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게 전원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구동 회로는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럼 요 릴레이 1번에 살면 우측에 보시면 P1, 인버터의 P1 회로가 이제 붙으면서 인버터 구동이 이제 돌아가는 형태가 구성이 되겠죠. 모터가 팬이 인버터를 통해서 이제 구동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이패스 쪽으로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중요하겠죠. 자, 바이패스로 돌렸을 때 일단 요거에 꺼져 있는 상황이고 릴레이는 떨어져 있겠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MC1, 2, 3, 4, 5번은 다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붙어 있지는 않겠죠. 이제 기동을 줬을 때 뭔가 이제 움직임이 발생이 될 거니까. 자, 좀 전에 이제 Y 구동일 때는 마그네트 3번과 마그네트 5번이 먼저 붙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난 뒤에 타이머를 통해서 델타 넘어갔을 땐 3번과 4번이 붙는 형태로 구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한번 기동을 때려서 3번과 5번 돌았다가 3번과 4번이 절체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릴레이 1번이 살려갖고 이 부분을 붙입니다. 붙이게 되면, 자, 먼저 요 3번은 무조건 살겠죠. 이렇게 전원이 통과되니까. 3번은 무조건 삽니다. 자, 그 다음에 먼저 릴레이 자체가 먼저 이쪽으로 통과돼서 B접점을 통과돼서 5번이 먼저 살도록 구성이 되겠죠. 이렇게 타이머가 살면서 먼저 5번이 먼저 살도록 구성이 되겠죠. 그렇게 돼버리면 요게 이제 Y 구동이 될 겁니다. 요거는 이제 상시 구동이 되고, Y 구동이 좀 이따 살면서, 그리고 절체가 딱 될 겁니다. 그럼 절체가 5초나 10초 된데 타이머 세팅에 따라서 딱 절체가 딱 되면서 요게 붙고 요게 딱 떨어지겠죠. 그러면 요 부분들이 마그네틱 4번이 사는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 마그네틱 4번이 살면서 이 부분이 타이머 전원이 떨어지면서 요게 자기 유지가 딱 돼버리는 거죠. 계속 이제 이거 요렇게 구성하는 거는 타이머에 계속 전원이 들어가게 되면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타이머 전원을 자체적으로 이제 이 자기 유지를 시켜서 꺼버리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자체적으로 계속 이제 3번과 4번이 살 수 있도록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3번과 5번이 살다가 이렇게 접점을 해서 4번이 B접점이니까 붙어서 3번과 5번이 살다가 5초 후에 요게 딱 붙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마그네트 4번이 살면서 이제 요게 타이머가 떨어지면서 자기 유지가 이렇게 붙으면서 자기 유지 형태로 계속 구성이 되는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바이패스 운전, 그러니까 바이패스일 때 Y델타 구동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인버터는 마그네트 1, 2, 4번이 살고 Y 구동일 때는 3번이 5번이 살았다가 이제 델타일 때는 3번과 4번이 산다. 그리고
파워 이제 설명할 때 그 부분들이 만족을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난데 요 부분들 이제 후촉적인 부분들은 램프에 관련된 이제 상태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요 부분은 크게 어려운 부분 별로 없습니다. EOCR 자체 알람이 발생이 됐을 때 릴레이 2번이 살아서 릴레이 2번이 알람 램프를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인버터 알람, 외부 인버터 알람이 이제 받았을 때 이제 릴레이 1번이 또 살면 이제 알람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릴레이 1번과 3번. 릴레이 1번은 요 부분이겠죠. 릴레이 1번이 살면 일단 어쨌든 기동 접점이니까 온 램프가 살고, 릴레이 3번은 어디냐면 좀 이제 그림은 나가겠지만 인버터 자체에 이제 상태 릴레이 3번이 있습니다. 3번 자체에 릴레이 접점이 살면 이제 온이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접점을 릴레이 1번 접점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요 이제 마그네트 3번의 A 접점을 사용해도 상관은 없겠죠. 사실 요거 릴레이 1번 접점보다는 마그네트 3번 접점이 정확하게 이제 바이패스 Y 델타 구동의 정확한 이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차이에 따라서 어떤 접점을 사용해도 릴레이 1번 접점을 사용해도 상관없고요. 릴레이 마그네트 3번 A 접점을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릴레이 3번 접점을 사용하는 게 맞고요. 릴레이 1번 접점은 마그네트 3번 접점을 사용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알람은 좀 전에 말씀드렸고, 마지막에 EOCR 리셋 버튼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누른 버튼으로 해서 그 EOCR 전원을 차단을 하고, 알람 버튼의 A 접점을 이용해서 인버터에 이제 P4번 접점을 누르게 되면 인버터 리셋이 되는 형태가 구성이 될 겁니다. 요것이 실질적인 이제 인버터 바이패스의 시킨스 회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요거는 다양하게 활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외워두거나 한번 적용할 시기가 있으니까 인버터를 사용하실 때는 요 부분들은 꼭 필수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나중에 많이 활용이 되는 부분이니까 잘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